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5년 7월 29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다님, 데이즈마나님, 그리고 그레임님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방송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송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더운데 이렇게 또 초롱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휴가 안 가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휴가 시즌이라 다들 휴가 가고 그러시는데 휴가 안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날아보자고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 M4에 대해서 이제 좀 몇 차례에 걸쳐서 휴가는 사칠 뿐이라고 그레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가스 블로우백 M4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뭐 리뷰를 하고 뭐 비교를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많이 가장 기본이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M4 가스 블로우백 M4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배경에서 또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잼나게봄 12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그래서 M4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정확히 1시간 정도 방송을 좀 할 예정이고요. 다음번 방송 때는 여러분들 그 미리 제가 저기를 말씀드렸는데 8월부터는 제가 방송을 주 2회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10시에 방송을 하는데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 자체는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회씩 방송을 하니까 그 점 꼭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초롱방송국 카페 글이라든지 초롱방송국 그 공식 홈페이지 그 아프리카TV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월요일, 목요일 날 방송하는 걸로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7월 마지막 방송을 좀 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마지막 방송이 7월 31일 날 이번 주까지만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하고 다음 주 8월부터는 월요일, 목요일 방송하는 걸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더워요. 예. 한 아이템으로 일주일에 1, 2부로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주구장창 몇 차례 걸쳐서 좀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좀 얼음 많이 채운 좀 콜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삐비탄을 그 문제 하나 낼게요. 지금까지 나온 삐비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에서 가장 많이 제품화된 가장 많이 이렇게 상품화된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예, 소다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답이 M4입니다. 가장 많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M4가 정답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마루이 M4를 능가하는 생산량은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고. 물론 이제 콜트 같은 경우는 각종 메이커에서 많은 생산을 합니다. 콜트 안 한 곳 없겠죠. 그렇지만 M4 모든 메이커들이 대다수의 모든 메이커들이 M4는 다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요. 콜트는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만. 콜트 1911은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M4는 어진간한 중국제 메이커, 대만 메이커, 홍콩 메이커, 일본 메이커, 한국 메이커, 미국 메이커 다 만들죠. 한국 메이커도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도 M4 나오고
뭐 동산인가요? 뭐 어디 뭐 이런 데서도 에어쿠킹으로 M4도 나오고 하잖아요. GBB는 아니고요. 전체 그냥 M4라는 카테고리로 봤을 때. 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냈냐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게 바로 M4거든요. GBB M4입니다. GBB M4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오늘 뭐 GBB M4를 다 이렇게 뭐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드린 그런 건 아니고 이 GBB M4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한번 좀 고리타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그 GBB M4를 처음 제품화해서 생산한 상품으로 내놓은 메이커는 어딜까요? 소다님 오늘 뭐 날 잡으셨네요. 계속 맞추셨는데 예 정답은 WE는 아닙니다. 소다님 제가 잘못 봤네요. 예 날아보자고님이 정답이십니다. 바로 WA 웨스턴함스라는 메이커에서 이 처음 제품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레임님 마루신은 아니고요. M4 처음에 아마 제품화 처음 시킨 데는 아마 마루이 전동거는 처음 나오긴 했을 거예요. 제가 마루이였나? 마루이 맞을 겁니다. 자, 그 웨스턴함스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웨스턴함스에서 2008년 일본 현지 시간으로 2008년 3월 벌써 7년 됐네요. 나온 지가 7년 좀 넘었죠. 3월에 첫 GBB M4를 발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웨스턴함스가 왜 GBB M4를 내놨을까? 웨스턴함스의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그 에어소프트건 메이커들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턴함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콜트 라인업의 핸드건 최고의 메이커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메이커 중에 하나였어요. 핸드건에 대해서는 핸드건의 명가 혹은 핸드건의 왕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웨스턴함스가 핸드건의 왕자를 차지하게 될 때 그 누구와 경쟁을 했었냐? 뭐 이런 말을 하면 뭐하겠지만 웨스턴함스와 핸드건을 가지고 가장 박터지게 초창기에 싸웠던 메이커는 바로 MGC였어요. MGC였는데 MGC의 당시 삐비탄 나가는 핸드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블로우백이 되는 에어소프트건을 제대로 된 블로우백이 되는 에어소프트건을 그래도 출시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히트를 친 곳이 바로 MGC였습니다. 그래서 글록 17 가스 블로우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이 바로 P7 M13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도 MGC는 핸드건은 MGC가 꽉 잡고 있었어요. 물론 동시에 모델건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중고가의 모델건들은 MGC가 꽉 잡고 있었어요. 물론 허드슨이나 하비픽스나 뭐 쇼웨이나 여러가지 메이커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중적인 모델건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대중 시장을 넓힌 곳은 결정적으로 MGC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저가형은 마루신 제품, 약간 중가 혹은 고가형은 MGC 제품 라인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MGC는 모델건으로만 흥한 게 아니라 그 슬라이드, 당시에는 슬라이드가 고정된 핸드건들을 주로 생산을 했는데 그런 고정식 핸드건을 굉장히 고품질의 고정식 슬라이드 고정식 핸드건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MGC였어요. 거기에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 바로 웨스턴함스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루이가 핸드건을 내놓긴 했는데 다 그 정말 장난감 수준의 3980엔 시리즈 혹은 1980엔 시리즈 에어코킹 혹은 3980엔짜리 완전 올플라의 그 탄창도 이렇게 기다랗게 바나나형으로 실탄창 들어가는 그런 완구형 핸드건밖에 없었어요. 끼케야 뭐 전에 방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블로우백 그 슬라이드에 가스 탱크 조그만 가스 탱크 집어넣는 희귀한 블로우백 가스 핸드건 만들고 그런 시절에 MGC와 웨스턴함스가 정말 실총과 동일한 어떤 리얼한 폼팩터의 그 핸드건들을 내놓으면서 서로 많이 경쟁을 했죠. 오늘 운기마님 오늘은 M4에 대해서 가스 블로우백 M4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때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데 MGC 같은 경우는 결국은 MGC가 그래서 핸드건을 슈퍼리얼 헤비웨이트 베레타 전쟁이라고 그러죠. 베레타를 아주 멋진 베레타를 내놨어요. 그때 웨스턴함스에서도 빵하고 같이 대응했던 게 베레타를 내놓는데 웨스턴함스에서도 MGC 못지않은 리얼함과 묵직한 헤비웨이트 1.1kg 좀 넘는 헤비웨이트 베레타를 대응해가지고 내놓으면서 AC 타입, 에큘러시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밀사격용으로 이렇게 정밀사경에 부합한다 그래가지고 딱 내놨어요. 엄청 싸우게 되는 거죠. 엄청. 콜트 내놓으면은 웨스함스야 뭐 콜트 왕가니까 콜트야 뭐 여러 종류 콜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MGC가 그러다 블로우백을 내놓으니까 웨스턴함스도 웨스턴함스도 마그나 블로우백 해가지고 콜트를 빵 내놓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MGC가 결정적으로 웨스턴함스와 경쟁의 어떤 그 구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성능 차이가 워낙 나니까 MGC는 MGC의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인 글록이라든지 P7N13이라 이런 애들이 대중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필은 됐어도 아주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웨스턴함스의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이었던 마그나 블로우백 콜트는 굉장히 히트를 쳤죠. 사장이 막 그 일본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제대로 된 블로우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경쟁 구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핸드건의 왕가 자리를 차지했던 MGC는 점점점 사양길로 걷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도산하게 되죠. 그리고 웨스턴함스가 빵 뜨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웨스턴함스가 겁없는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핸드건에. 그래서 각종 콜트 그리고 유명한 콜트 마그나 블로우백 콜트 퍼펙트 버전 뭐 시부야 커스텀 1 SCW가 시부야 커스텀 워크라는 거니까요. SCW 1, 2, 3 버전업을 해주면서 정말 다양한 콜트 1911 라인업은 웬만한 웨스턴함스가 우려먹지 않은 아이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공격적으로 그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인기도 얻게 되고 또한 웨스턴함스의 또한 콜트와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 주자였죠. 베레타 퍼펙트 버전 블로우백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는 퍼펙트 버전 블로우백으로도 크게 히트를 치고요. 그에 반해서 MGC는 점점 사양길에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후속작 못 내고 그런데 웨스턴함스는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핸드건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기 시작하죠. 콜트, 시부야 커스텀 버전 1, 2, 3 핸드건 하면 웨스턴함스였어요. 당시에는. 그러다가 웨스턴함스에도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울거먹기 진짜 박스 바꾸고 약간 디자인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울거먹기가 점점 시작이 됩니다. 웨스턴함스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새로운 메이커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 새로운 메이커로 핸드건에 의해서 눈을 돌리게 된 메이커가 바로 KSC와 마루이입니다. 마루이도 당시에 처음 글록 26이었나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다가 마루이 M9을 내면서 어느 정도 히트를 치면서 우리도 핸드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우게 됩니다. KSC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델건과 다양한 가스 핸드건 많이 만들면서 웬만큼 또 당시에 웨스턴함스를 배우를 계속 위협을 하던 메이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턴함스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니까 KSC 콜트 빵 터져. 콜트 대전이죠. 그 유명한 웨스턴함스 콜트에 대항해서 KSC 콜트 나오고 마루이 콜트 나오고 콜트 3파전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웨스턴함스가 사실상 마루이로부터 통렬의 일격을 맞아서 그 어느 정도 좀 기세가 꺾이게 되는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콜트 대전에서 마루이 콜트의 그 기세가 너무 셌다라는 거죠.
마루이 콜트가 나와서 그 기세가 엄청 세지고 승승장구합니다. 마루이는 콜트 나오고 콜트 라인업들 나오고 또 다양한 핸드건들도 마루이가 특유의 내구성과 어떤 작동성 해가지고 결국은 필드에서 게임으로는 마루이가 최고라는 인식이 갖게 되고, 웨스턴함스는 멋지긴 한데 왠지 좀 게임에 쓰기엔 부담되는, 무겁고 게임에 쓰기 부담되는 그런 메이커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웨스턴함스도 이제 좀 아무래도 얘네들이 과거의 영광에 졌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다가 마루이의 통렬한 일격을 맞고는 비틀비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스턴함스가 모색을 해야 되니까,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개발을 또 합니다. 개발을 하면서 그 과도기적으로 나왔던 제품이 뭐였냐면 마그나 블로우백을 기초로 한 우지, 가스 블로우백 우지를 내놓게 됩니다. 물론 그때 KSC도 TMP라든지 가스블로우백, 이제 막 그 가스블로우백의 대세가 되면서 서브머신건들도 가스블로우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여명기였어요. 그때 웨스턴함스도 가스블로우백 우지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매니아들 인기는 많이 못 얻었는데, 대구경 피스톤을 채용한 가스블로우백 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동도 세고 굉장히 명품이었다고 봐요. 물론 집탄성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가스블로우백 우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웨스턴함스가 그러면은 저렇게 대구경 피스톤 마그나 블로우백을 확대해가지고 대구경 피스톤을 기반으로 한 다른 라인업들을 만들겠구나라는 예상을 다들 했었어요. 그러면서 웨스턴함스가 블로우백은 우리가 그래도 기술적인 노하우나 어떤 이런 것들, 다양한 연구 결과, 연구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기념비적인 제품을 딱하니 내놓습니다. 니네들은 우리를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2008년 3월에 나왔던 웨스턴함스 M4A1 CQB-R 타입이죠. 가스블로우백 M4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M4는 마루이에서 전동건 M4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마루이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마루이 전동건 M4를 뭐 1000만 자루 가까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런 대중성 높은 M4가 실물과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99%죠 사실. 99%의 싱크로율을 차지하는 웨스턴함스 M4가 나오니까 뭐 그때는 거의 올킬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스블로우백 M4가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M4 웨스턴함스가 자기네들의 어떤 왕가의 명칭, 자기네들의 어떤 가스블로우백 핸드건의 왕가, 명가라는 어떤 그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이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인 거죠. 그 사장 이름이 뭐였죠? 쿠마모토였나요? 사장이 워낙 또 에어건 매니아고 콜트 좋아하고 하는 똘끼 다분한 양반이었기 때문에 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라고 봅니다. 아마 초창기에 마루이였다면은 아마 절대로 안 했을 거를 웨스턴함스가 모험을 해가지고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웨스턴함스가 장난 아니게 가스블로우백 M4를 팔게 되고, 또 1년 뒤에 마그나 블루백을 기본으로 해서 팔고, 1년 뒤에 그 어느 정도 슈퍼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너 체인지를 합니다. 몇 가지가 좀 달라져요. 뭐 하드 리코일 유닛 뭐 하고 볼트 캐리어 안에 이렇게 황동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이제 가변 호법 시스템도 뭐 볼사이 가변 호법 시스템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웨스턴함스도 단점은 있었어요. 당시에 뭐였냐, 웨스턴함스도 그 일본 현지 내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외관은 상당히 리얼한데 실물보다는 약간 짧은 3mm였나요? 짧은 걸로 알고 있었고, 재질 자체가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ABS였나요? 무슨 아무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리얼하긴 해요. 껍데기는 리얼하긴 한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당시에 대만 VFC라든지 뭐 이런 메탈
라이플 전동건에 맞들였던 게이머들이나 매니아들한테는 뭔가 좀 1% 부족한, 5% 부족한 뭐 그런 상황도 있었죠. 이게 통안의 웨스턴함스에게는 이게 통안의 어떤 또 다른 또 역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돼요. 결국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제 자의적으로 웨스턴함스가 M4로 히트를 치다가 그 경쟁 상대는 의외로 일본에서 발생이 되진 않았어요. 물론 뭐 KSC M4는 좀 나중에 나온 거니까 좀 있다가 그 바로 경쟁 상대 제품이 나온 게 웨스턴함스를 카피한 100% 카피, 쿠라자님 어서 오십시오. 100% 카피했던 AGM, 중국산 메이커죠. AGM사에서 그 메탈로 아이언이었죠. 저 메탈 바디로 만든 가스블로백 M4를 출시를 해서 한국에도 상당 부분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우리한테 지금은 친숙한 WE라는 웨이왕 테크죠. WE 테크에서 나온 M4가 클로즈 볼트긴 하지만 성능적으로 웨스턴함스 M4를 위협하면서 출시를 합니다. 나중에 이 WE 테크는 웨스턴함스 M4를 겨냥해서 자기네들 M4 뿐만 아니라 스카라는 제가 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스카라는 희대 명작을 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WE가 가스블로우백 유닛을 탑재한 라이플들을 그냥 거의 그 이후부터는 거의 뿌려내기 시작했죠. 2008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친듯이 뿌려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카 나왔고요. 스카 나왔고 그 이후에 뭐 PDW도 나오고 뭐 쭉쭉쭉쭉 나오고요. 그에 반해 웨스턴함스는 그 M4를 갖다가 특유의 우려먹기로 짧게 길게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울거먹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웨스턴함스 M4 뿐만 아니라 웨스턴함스 M4로는 이제 질리는 거지. 거기에 또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킹함스에서 웨스턴함스 방식의 이렇게 메탈 알루미늄 메탈 바디로 킹함스에서도 내놓기 시작하고 뭐 여기저기서 또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당시에 M6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한 번에 사로잡았던 이노카츠라는 신생 메이커도 어느 정도 이제 중견이 돼 가지고는 또 결정판 M4 해 가지고 내놓기 시작하고 여기에 뭐 다양한 또 메이커들 VFC도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M4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스블로우백 바야흐로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는 거죠. 가스블로우백 춘추 전국시대가. 예, M9 커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는 근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또 라이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KSC가 자기네들 그 특유의 시스템 버전 7 엔진을 탑재한 자기네들 M4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의 이 M4 가스블로백 M4 시장이 이렇게 어느 순간 웨스턴함스가 길을 열고 크게 순식간에 확대가 돼버린 거죠. 다양한 메이커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웨스턴함스의 가스블로백 M4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능과 상관없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웨스턴함스 M4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가스블로백 전성시대가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라이플이 뭔가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스블로우백으로 먼저 생각을 하지 전동건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스턴함스가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재미를 뭐 아주 크게 보진 못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M4 가스블로백 M4 하면 웨스턴함스 방식과 그 외의 기타 메이커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좀 재밌죠. 그래서 웨스턴함스 방식과 WE 방식, KSC 방식, 무슨 방식 뭐 이렇게. 근데 웨스턴함스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곳들이 그래서 킹함스 그리고 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노카츠나 바이퍼
뭐 GHK 이런 애들이 다 거의 웨스턴함스의 폼팩터를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조금씩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구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거진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웨스턴함스 베이스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턴함스가 어떻게 보면 크게 길을 쫙 닦아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블로백 M4는 지금은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가스블로백 M4의 결정판이다 이러면은 뭐 이노카츠나 바이퍼 뭐 이런 애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리고 작동성으로 봤을 때는 KSC 제품, 또 작동성으로 봤을 때는 또 코바야시 아저씨가 만든 타뇨코바에서 나온 캐나디안 M4, 물론 약간 고무줄 들어가 있고 좀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죠. 분해했을 때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렇지만 작동성만큼은 타뇨코바 M4도 굉장히 높게 쳐주죠. 아무튼 그 웨스턴함스 대 비웨스턴함스 메이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가스블로백 M4가. 이거는 비단 가스블로백 M4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그 하나의 표준을 웨스턴함스가 하나의 규격을 제시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뭐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웨스턴함스 방식의 가스 블로백 M4 뭐 오늘 이 자리에 웨스턴함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웨스턴함스는 제가 없고 옛날에 쓰긴 했지만 지금은 없고 그 킹함스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눈물에 젖은 킹함스 M4입니다. 킹함스 M4인데 좀 그 아는 형님 거예요. 아는 형님 건데 킹함스 M4인데 좀 아픔이 많아요. 근데 뭐 그래도 리얼하게 꾸민다고 많이 잘 꾸민 거는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스톡이 앞에 스톡이 실물 갖다가 박으시고 이 캐링 핸들도 아마 실물로 이렇게 갖다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콜트 근데 이제 각인 자체는 이제 콜트 각인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집어넣긴 했는데 캘리버 6mm라고 딱 적혀 있어가지고 좀 산통을 깨죠. 초창기 킹함스의 특징이죠. 지금 5.56mm로 아마 수정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반대편 각인이 좀 깹니다. 근데 이놈의 메이드 인 홍콩이 딱하니 적혀 있어가지고 좀 잘 나가다 깨는 듯한. 나머지는 구조는 웨스턴함스랑 동일해요. 그래서 실물과 동일하게 테이크다운 분해가 됩니다. 여기 후방 분해 핀을 손으로 눌러서 핀을 빼주시고 그러면은 상부가 그대로 이렇게 테이크다운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장전 손잡이와 볼트 노릿의 뭉치를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실물과 동일하죠. 물론 장전 손잡이는 그 리얼 타입은 아니에요. 약간 저기가 그 꼬다리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총은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부 구조는 뭐 동일합니다. 이노카츠 웨스턴함스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핀이 좀 세게 박혔구나. 예, 상부를 뺐습니다. 완전히 상부는 분리를 해놨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웨스턴함스 방식은 지금 이 하부에 이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호법을 비교적 잘 조절이 편하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델타링이 너무 세가지고 자 이게 하부예요. 그래서 웨스턴함스 방식의 특징이죠. 여기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호법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 방열판은 이게 실물이라 방열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뭐 안쪽에
안쪽에 이 약실 부분도 보시면은 거의 뭐 실물이랑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볼트 노리쇠 전진기라고 그러죠. 이 볼트. 노리쇠 전진기도 실제 이렇게 역할을 해줘요. 안에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실제로 이렇게 노리쇠 전진기도 이거는 뭐 거의 동일하죠. 아무튼 웨스함스 방식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얼 방식이다. KSC는 아마 다이얼 이렇게 직접 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W가 어떤 방식이죠? W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차피 저야 뭐 이 호버블 거의 뭐 장착을 안 하니까 돌리질 않으니까 세팅을 안 하니까요. 자, 다시 조립을 했고요. 하부로 가볼게요. 하부 방식을 볼게요. 하부는 정말 그 사람들이 말이 많죠. 하부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웨스함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킹함스 특유의 어중간하게 이 대각선으로 어중간하게 기울어져 있는 햄머, 그리고 밸브 로커, 그리고 안쪽에 이 프로토 세미 이 조종간 시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식이, 그래서 햄머가 이 아래쪽이 잘 보시면은 이 햄머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이 햄머 아래 요 연필 심 끝이 있는 요 부분이 앞에 요 밸브 로커를 때려줍니다. 요 밸브 손으로 누르는 제가 요 밸브 로커를 햄머 아랫부분이 때려줘요. 햄머 아랫부분이 때려줘요. 이 롤링은 그래도 꼭 달아줘야죠. 이 볼트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햄머 아랫부분이 밸브 로커를 때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스프링이 좀 약간 좀 부실하게 되거나 세월이 지나가지고는 이렇게 딱 때리고 바로 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눌러주는데 요 눌러주는 부분 밸브 로커가 햄머와 맞닿는 부분이 좀 시원찮은 경우라면은 많이 좀 마모가 되고 깎이고 뭉그러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연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많이 뭉그러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웨스턴함스 계열의 이런 그래서 그 햄머와 이 밸브 로커랑 햄머 스프링을 스틸로 대고 강화 스프링으로 바꿔줘가지고 좀 더 때려주는 힘을 세게 해주는 그런 게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죠. 개량을 시켜주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볼트 스토퍼인데 볼트 스토퍼가 웨스턴함스 노말이 아마 아이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뭉그러지죠, 그 부분이. 그래서 킹함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볼트 스토퍼 자체는 스틸로 돼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스토퍼가 부러지거나 쉽사리 마모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볼트 자체는 킹함스 볼트가 아이언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씩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호불호는 갈립니다만 아이언으로 돼 있어요. 아이언으로 돼 있고 아우 이거 너무 안쪽에 찐득찐득한 그리스를 누가 발라놔가지고 정말 좀 거시기 하네요. 이것도 뭐 전형적인 웨스턴함스 방식의 볼트예요. 그래서 볼트 이쪽 이 볼트 캐치, 볼트 스토퍼가 걸어주는 부분은 그래도 스틸 그 핀을 좀 박아놔가지고 어느 정도 뭉그러지는 걸 좀 방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계속 쏟아 보면은 또 마모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 자체도 가스블로우백에서는 이 볼트 자체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는 소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볼트 모양이라든지 이 형상은 실물과 거의 동일하죠. 여러분들 뭐 군대 가서 M16 써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실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피스톤 안에서 잡아주는 그 이링이 또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요 볼트 노즐도 지금 이게 너무 뻑뻑하네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뻑뻑한데 이렇게 뻑뻑하지? 노즐 자체도 그 이제 좀 질긴 ABS 수지로 만들어주고요. 꺼낸 김에 살짝 제가 건오일을 피스톤 안쪽에다 살짝 좀 뿌려줘야겠네요. 너무 뻑뻑한데. 그래서 얘가 뻑뻑해서 좋을 일은 없거든요. 외관의 볼트는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요. 오일은. 그래서 볼트라든지 이런 이 볼트나 이 해머와 시어 밸브 로커 시스템은 메이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킹함스 제품이 가장 기본적으로 웨스턴함스 방식을 그대로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게 구현을 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킹함스로 대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얘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좀 차이가 납니다. 메이커마다. 이노카츠 제품, 바이퍼 제품 규격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 같은 경우도 완충기죠. 버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버퍼도 처음에 웨스턴함스 방식은 이제 버퍼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슈퍼 버전에서 이제 좀 알루미늄 저기로 바꿨는데, 지금 이 녀석도 킹함스 방식의 버퍼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이렇게 안쪽에 이제 고무 수지가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충격에 의한 파손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버퍼 스프링 자체 텐션은 약해요. 지금 노말이기 때문에 약하긴 한데, 커스텀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버퍼와 버퍼 스프링이죠. 그래서 텐션 강한 걸로, 무거운 스틸 버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중, 또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는 이중 버퍼, 뭐 다양하죠. 저희가 웨스턴함스 M4 사서 이렇게 사용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편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저 아트함스에서 나왔던, 국내 이제 업체죠. 아트함스에서 나왔던 버퍼 스프링과 버퍼가 있었어요. 스틸. 그게 좀 쓸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제품들 다양하게 또 나왔겠죠. 킹함스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알루미늄 버퍼를 기본 채택을 했다. 근데 버퍼 스프링 자체 텐션은 좀 뭐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시어랑 이 안에 내부의 시어랑 햄머가 연동이 돼서 움직여 주는데,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초기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마모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웬만한 킹함스 제품들 보면은 이쪽 안쪽에 이렇게 햄머 요 안에 걸려주는 이 걸기 부분이 많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스틸로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을 좀 더 많이 키워줘서 안심하고 좀 쓸 수 있게끔.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스블로우백 M4의 성능상의 척도가 되는 거는 가장 1차원적으로는 바로 반동이겠죠. 반동. 그 다음에 뭐 파워나 집탄성을 따질 텐데, 반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잘 어우러져서 밸런스를 갖춰서 어느 정도 좀 쓸만한 반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 볼트가 스틸 볼트를 쓰거나,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노말 아이언으로 된 볼트예요.
스틸 볼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노멀 아이언 볼트 쓰거나 아니면 아이언보다 더 가볍고 좀 단단하게 나온 알루미늄 스피드형 볼트를 쓰거나 각각의 그리고 이 버퍼를 뭘로 쓰느냐, 버퍼 스프링 텐션을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그리고 또 그 피스톤에서 가스 분출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어느 정도 뿜어내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이 반동이 어느 정도 반동을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스틸 볼트 쓴다고 해서 반동이 세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텐데, 무조건 스틸 볼트 쓴다고 해서 반동이 아주 세지는 건 아닙니다. 스틸 볼트를 쓰면서 거기에 못지않게 다양한 이 햄머나 시어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스틸로 또 연동을 시켜가지고 내구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지금 그냥 유동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틸 볼트를 쓰면서 이 버퍼와 버퍼 스프링을 어떻게 또 맞춰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반동 자체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큼 쓰시려면은 버퍼와 버퍼 스프링은 한두 종류는 한두 세트는 더 갖고 이렇게 좀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스프링만이라도 두세 개 정도는 더 갖추고, 버퍼 자체도 가벼운 알루미늄 버퍼, 스틸 버퍼 한 두 종류 갖추시고, 그렇게 해서 볼트를 뭐에 쓰느냐에 따라서, 가스를 또 어떤 가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아싸리 가스, 고압 가스 HPA 방식이라고 그러죠. 고압 가스로 해가지고 아예 직결식으로 쓰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최상의 작동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스틸 볼트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동성에 있어서 스틸 볼트가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 스틸 볼트는 최강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질의 특성상. 하지만 작동성은 그것과는 또 별개라고 보여져요. 스틸 볼트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적은 에너지로도 원활하게 움직여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좋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부품들로만 무조건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돈을 발라가지고 세팅을 해서 막상 쏴보면은 그냥 옆에 있는 노멀 KSC 앰프가 훨씬 더 반동도 세고 훨씬 더 작동이 더 잘 돼. 의외죠. 아니 내가 앰프에 돈을 200만원 들였는데 왜 옆에 6, 70만원짜리 KSC 앰프보다도 못해?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품에 따른 적절한 궁합을 맞출 수 있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동님은 지금 KSC 버전 2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스템 버전 2 쓰시죠. 스틸 볼트 쓰시면은 그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묵직한데 연사 속도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하이스피드 볼트인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그냥 노멀 이 아이언에 비하면은 연사 속도는 좀 덩덩덩덩덩덩 다다다닥 이게 아니라, 대신 좀 한 발 한 발 쏠 때 그 묵직함은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재질과 그 부품에 맞는 특성을 캐치해서 버퍼라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발사 속도를 원한다면 버퍼를 넣어서 스트로크를 줄여도 되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오늘 이 노말을 갖고 설명할 때 있어서 어떤 팁은 좀 넘어서는 약간 좀 더 뭐랄까 고차원의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이노카츠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노카츠는 이런 방식이고 킹함스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 비교하면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기본적인 가스블로백 앰프에 대한 구조를 익히고 설명드리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대신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햄머라든 이런 노말을 구입하시면은 햄머나 시어는 무조건 교환을 해. 무조건 교환해야 된다. 그건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구성에 있어서 많은 악평을 받고 있는 WE도 노말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 재밌게. 그렇지만 햄머 시어는 밸브 로커까지 어느 정도 소모성이 있는 소모 제품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쓰시다가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구해 놓으시고 여기에 맞는 스틸 햄머, 스틸 시어, 뭐 밸브 로커, 강화형 밸브 로커 이런 것들을 같이 이 기종에 맞는 놈으로 구해 놓으시면 좀 더 심리적으로 든든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쏘면서 깨지기만 해봐, 내가 갈아줄 거야 이러면서 쏘면 훨씬 더 재밌게 그냥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게 되면은 또 안 깨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처음부터 바꿀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쓰시고 어느 정도 뭉그러지고 할 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꾸지 마세요.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말로도 즐기면서 노말의 한계도 어느 정도 좀 깨닫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햄머 바꿀 때 시어는 같이 바꿔주는 게 기본이죠. 근데 그냥 유동님처럼 노말도 재밌어요. 노말 그 한계를 알면서 그 한계 안에서 재밌게 갖고 놀면은 그것도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지금 이거는 이제 마크 18 모드 제로 그 이노카츠 M4인데 이노카츠 같은 경우는 딱 열어보면은 완전히 틀려요. 이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내부를 보여드리면은 킹암스 거랑 또 완전히 틀리죠. 완전 스틸로 그 총 스틸로 다 내부가 완전히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굉장히 좀 그 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뭐 예를 들어서 볼트나 장전 손잡이 모양도 훨씬 더 리얼 타입으로 바뀌었죠. 리얼 타입이죠. 이게 이제 리얼 타입이에요. 이렇게 귀퉁이가 두 개가 달려 있어야 돼요. 실물이랑. 지금 이게 왼쪽이 그냥 저기 킹암스 거 가니형이죠. 킹암스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소한 거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거죠. 볼트 같은 경우도 이노카츠 볼트 같은 경우도 그냥 딱 달라붙는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안에가 뻥 뚫려 있죠. 볼트가 초창기 웨스턴스 매그나 블로우백처럼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노카츠 같은 경우는 안쪽에 저기가 들어가 있죠. 그 웨이트가 들어가 있어. 안에 이렇게 꽉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죠. 거의 2배는 무거워요. 지금 뭐 노즐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노즐도 완전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고요. 그 노즐도 이렇게 메탈로 알루미늄 노즐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내구성이 있어서는 최강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부터 즐기시면은 재미없어요. 솔직히 한계를 금방 느껴요. 여러분들 노말로, 그러니까 킹암스나 웨스턴암스 방식에 좀 더 약간 좀 노말 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공부가 되시고 나서 좀 비싼 이런 이노카츠 제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뭐 이노카츠로 가자, 바이퍼로 가자,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금방 질립니다. 금방 그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즐기실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좀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 뭐 웨스턴암스 제품도 있고 킹암스 제품도 있고, 킹암스 요즘 새 거가 40몇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킹암스 제품도 있고, 물론 뭐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좀 이게 정말 그 GBBR을 경험 못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GBBR의 맛이구나라는 걸 느끼시기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걸로 가지 마세요. 그냥 즐기시려면은 KSC 제품 작동성에 있어서는 최강이니까 KSC 제품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게 비싼 게 나한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명심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킹함스, 웨스턴함스 방식을 충실하게 카피를 한 킹함스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틸볼트 연산은 좀 에러죠.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죠. 오늘 좀 재미나게 이 킹함스를 가지고 재미나게 좀 여러분들께 작동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그 가스가, 이게 탄창이 가스가 많이 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재미나게 작동을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웨이트는 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쓰시는 분들은 웨이트 안 빼실걸요. 그 묵직함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이게 작동이 되려나? 탄창을 바꾸면? 지금 탄창을 GHK 탄창으로 꼈는데 제대로 이게 유격이 약간 있어서 제대로 작동은 안 되는 것 같은. 작동은 되는데 조금 좀 원활하진 않네요. 예. 약간 유격이 있어서 GHK랑은. 그래서 킹함스 제품도 원래 제치 탄창은 이거고요. 그래서 킹함스 제품도 한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GBBR을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다. 그리고 하나하나 꾸미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킹함스 쓰시다가 버퍼 좀 바꿔줘 보고, 그리고 이 안에 햄머 시어도 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꾸미면서 그 차이를 또 느끼시고, 이게 하나의 공부가 되고 교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충분히 GBBR 그냥 유동님이나 아니면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좀 부적절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그 기존에 GBBR을 써보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은 못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 좀 더 고급 제품으로 가시는 게 낫겠죠. 훨씬.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온 KSC PTS 마사다 라이플이나 아니면은 KTR 03도 나쁘지 않겠고, 아니면 좀 더 높이 간다면은 이노카츠 제품이거나 제한적으로 이노카츠나 아니면 바이퍼 제품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아직 가스 GBBR을 본격적으로 입문 못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물론 시중에 WE 제품도 있는데 WE 제품이 그렇게 그 가격이 싼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WE 제품도 M4류가 60만원 70만원대니까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WE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없는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WE 제품도 재미난 제품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아예 40만원대 중반을 형성하기는 이 킹함스 AR15 M4도 상당히 그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킹함스 무슨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킹함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스블로백 M4류에 있어서 그 상위 등급은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잘 봐줘야 평균치나 평균치 미만 정도로 봐주죠, 사람들이. 왜냐, 지금은 후기형은 좀 더 어느 정도 좀 버전업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초기형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웨스턴함스 방식의 가스블로백 M4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일단 40만원대, 새거가 40만원대 초중반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쓰시면서 아쉬운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바꿔가시는
그렇게 즐기시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면서 이 세팅한다고 그러죠.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체험을 하시면서 자기 걸로 노하우를 습득을 하시는 게 그 훌륭한 교보제가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노카츠네 바이펀에 가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런 의미로 제가 킹함스 제품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킹함스 제품으로는 그래도 웨스턴함스 방식, 지금의 가스블로백 M4가 있게 만든 당사자였던 웨스턴함스 방식을 충실하게 따랐고, 또한 그 어떻게 보면 AGM 제품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그나마 좀더 그 어느 정도 기본 퀄러티, 기본 깔아놓은 퀄러티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유동님께서 지금 채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들이, 관련 부품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나와 있어요. 해외에도 풍부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킹함스, 뭐 GMP 이런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비교적 저렴하게 가스블로백 입문하시기에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원대 중후반이면 상당히 메리트 있잖아요. 이 정도면 40만원대 중후반이면 우리나라에 웨스턴함스 핸드건 하나 들어올 때 가격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웨스턴함스 M4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개발돼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봤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얘기가 될 수는 있겠어요. 사람마다 총이나 잔뜩 보여주고 총 쏘는 모습만 잔뜩 보여줘라, 뭐 이렇게 말도 많고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그 메이커가 개발한 의도가 뭐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아보자고님, 그 GHK M4 반동도 센 것 같던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GHK M4도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제가 이노카츠 M4, 바이퍼 M4, GHK M4, 킹함스 M4, 뭐 KSC M4 이렇게 M4가 있으니까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GHK M4도 어느 정도 세팅만 잘 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정도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이노카츠나 바이퍼로 또 가느냐, 뭐 이런 고민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HK도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퀄러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7은 그냥 KSC가 자기네들이 뭐 웨스턴함스 같은 경우 마그나 블로우백 퍼펙트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처럼 자기네들 어떤 고유의 블로우백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KSC 블로우백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7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시스템 7 엔진이 상당히 가스 소모량도 많긴 하지만 상당히 파워도 있고 반동도 세고 뭐 그렇죠. 시스템 7은 KSC, KWA 혹은 거기에서 OEM 생산하는 PTS 제품 라인업들이 쓰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웨스턴함스 M4에 대해서 역사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웨스턴함스 M4 그리고 그거를 충실하게 카피해서 만들어준 킹함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가스 블로백 M4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또 다양한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대는 제가 이제 킹함스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드리면서 아까 잠깐 출연했던 이노카츠를 그러면 까서 이노카츠 제품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격으로 내부에 어떤 구조가 좀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노카츠 제품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2009년, 2010년, 12년, 뭐 14년형
그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들이 좀 많이 나요. 이노카츠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을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무튼 마지막 금요일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방송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 10시, 목요일 날 저녁 10시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박 겉핥기식으로 후딱후딱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한 자루를 가지고라도 좀 더 이렇게 심층 있게 여러분들 질문도 좀 여유있게 받으면서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약속한 월요일 목요일입니다. 약속한 1시간이 이제 벌써 후딱 지나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슬슬 물러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10시에 또 운기마님 제가 준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회원 저기를 못 시켜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회원 통화 나누고 나서 저랑 통화 잠깐 나누시고 나서 제가 정회원으로 등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내일 그러면 전화 다시 드릴게요. 내일 오전 중에 웅기만님께 전화 드리고 확인되면은 제가 정회원으로 등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11시 넘어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금요일날 그런가요? 웅기만님 그러면은 확인하시고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잘못 적어 놓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 짓고요. 금요일날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목요일날 주 2회로 방송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난 또 얘기 있거나 재미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제가 빨리 또 발굴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많이 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초롱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